예, 안녕하십니까. 시험이 발표가 나서 이제 되면 좋은데, 또 시험의 본질이 안 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시험이라, 안 되는 학생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대신에, 실패를 거듭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원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내년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세우고, 그 다음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뭐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과연 이제 조리 있게, 단단하게, 또 일관되게 실천하는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실패하는 학생은 없고, 계획은 세우지만은 실천을 못해서, 또는 안에서보다는 못하겠죠.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실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대단히 이제 시험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서 이게 우수 자원이 몰리다 보니까 우수 자원끼리 경쟁을 하는 아주 이제 치열한 시험이 되어버렸는데, 외부에서 일반적 인식은 뭐 합격률이 그래도 50%가 넘는데 그 시험을 왜 떨어지냐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가르쳐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뭐 무작위로 절반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단련되고 공부를 또 많이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를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은 뭐 안에 내부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사회 인식이 안 되면은 공부를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인식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많은 이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여러분들 꼭 내년에는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 진출도 늦을 뿐더러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손실이 커요. 기회비용까지 합치면은 1년에 1억입니다. 1억인데 오늘도 이제 수많은 학생들 그 점수를 받아보니까, 조금만 더 하지 이런 점수대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그 점수 결과를 알았더라면은 이 학생들이 더 노력을 해서 됐을 텐데, 본인의 실력이다 이런 부분이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파악되기 전에는 본인 실력에 대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이제 최고로 경주할 수 없는 그런 뭐 현실적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학원에 와서 계속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표가 잡혀요. 이거 내가 합격을 위해서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그나마 모의고사를 계속 자주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설명에는 K2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실 요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이제 700점 되거나, 아니면은 졸업시험을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재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별도 과정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6.0 만이나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봤는데, 섞어서 하니까 학원 측의 얘기가 아닙니다. 학원 측의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너무 발생합니다. 그 피해를 이제 입는 그 집단이 누군가 하면은, 성적을 잘 받아서 이렇게 원만하게 따라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실력이 조금 부족한데 또 이 학원의 케어를 그 학생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니까 그 학생들이 낙오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아예 룰 자체를 그렇게 정해서 대면으로 지도를 하면 어떨까,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개설된 것이 K2반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6.0반 보내주세요, 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요건은 되지 않아요. 요건은 되지 않는데 그렇게 갈 이유가 가등 없습니다. 가게 되면 피해를 입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도 이제 그 K2반 운영하다가 한 5명을 하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봤는데 전부 다 낙오입니다. 낙오인데 그 반응 성격상 우리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별도로 그룹을 지어서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낙오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가게 되면은 시험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 학생들의 피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굳이 6.0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K2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이제 수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K2반 작년에 수강생 현황, 그 다음
뭐 합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출발한 한 56명, 뭐 한 58명 이렇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는 인원이 한 48명 남았어요. 환불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 반으로 일부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인원이 48명입니다. 그 중에 졸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18명, 재학생이 또 8명, 변시 700점대 학생들이 수축이고 그 다음에 변시 800점 초반 학생이 하나 있고 중반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굳이 K2반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왔는가 이렇게 상담할 때 의견을 이제 취합해 보니까 대면 첨삭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학생은 3시, 한 학생은 5시입니다. 둘 다 됐어요, 시험이.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활용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K2반 진행 상황인데 1기에는 시험을 2번을 봅니다. 일주일에 2번을 보는데 원래는 기록형 시험을 또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시험을 3번 봐요. 3번 보니까 학생들이 스파르타 6.0 받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번 시험을 보죠. 그 시험을 많이 보고 싶으니까 그쪽 반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쪽 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따라갈 정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려가는 느낌이고 한 과목 휙 지나가고 결정적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6.0반은 이게 이 한 과목 텀이 짧습니다. 예컨대 뭐 민법 25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K2반은 한 뭐 20일 이렇게 잡으니까 훨씬 더 이틀 준비해서 시험 보고 이틀 준비해서 시험 보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짜임새 있어요. 그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초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준비된 상태에서 오지 않으면은 그냥 소모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점수는 안 나오고 오늘 본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기회는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코 이제 좋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1기 때는 주위의 시험을 보고 대면 첨삭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2기 때 되면은 똑같아요. 스파르타 5.0반 작년이죠. 작년 기준 이제는 6.0반입니다. 동일하게 주 5회 시험으로 바꾸게 됩니다. 똑같아요, 과정이. 근데 1기 때는 K2반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자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공부를 이제 한 구력이 짧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백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직은 재학 중이고 졸업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이 과정 외에 엑스트라로 조금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니까 과정의 전념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대면 첨삭 최대한 활용하세요.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실력 높이시고 2기 때는 시험을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보고 그 다음 3기의 전범위 과정에 가면은 스파르타 5.0반하고 통합 운영합니다. 그때는 전범위 과정인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실력이 올랐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비교하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질적으로. 뭐 상위 30% 이렇게 하면은 학생 수가 5.0만이 많이 있고 우리가 K2반의 학생 수가 적은데 그 비율로 따지면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5.0만 하던 학생들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전해주는 내용이 K2반이 엄청 성장했다. 우리 좀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기 동일하고 4기 동일하니까 결국 차이가 있는 부분이 1기밖에 없어요. 1기. 근데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하면은 또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활용을 하자. 활용을 해서 본인의 약점을 빨리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컨대 2단계 학생이다, 2단계 학생이다, 2단계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혼자 잃는 그 힘이 대단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했다 할지라도 방향을 못 찾고 했기 때문에 자생력이 되게 낮은 상태예요. 이때는 외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밑에 별표를 보시면은 그때 또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중단하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5.0 말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K2반의 경우에는 학습관을 저희들이 용도 변경까지 했습니다. 원래 학원으로 되어 있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독서실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마치고 계속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흩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합격생 확인한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14명이 합격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미안한 부분입니다. 근데 총원 대비 이렇게 합격률을 따지면은 요 정도이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상계 전범위 과정에 한 번이라도 응시한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 과정을 이수했다,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까지 따라온 학생들이 28명입니다. 그 중에 14명 합격했으니까, 근데 계속 하면은 그래도 확률이 높은 시험이다, 이렇게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버틴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버티지 못하게 되면은 합격률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평인데, 학생자는 우수성은 5.0만이든 뭐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상계 통합 운영해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성적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재학생, 졸시 준비생, 구성원의 일체성, 이런 부분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시간표 짜면서 이렇게 강사님들의 부담, 이런 부분을 초기에 저희들이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시간표에 혼선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대단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원래는 정밀하게 처음부터 짰기 때문에 저런 오류가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팀워크가 약한 현상, 이 부분이 아주 좀 심화됐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보면은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그 비율의 학생들이 사실은 학원 울타리를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안한 부분이죠. 대면 첨삭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참석을 원하는 학생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붙이면은 한 번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학원이 적극적으로 대면 첨삭을 요구를 한다, 이것도 학생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면은 학원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통합 과정에 참여율이 50% 조금 넘었으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고,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 이거는 학원이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원래는 조금 더 단단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시 불합격하는 이유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게 변시 준비성 능력 부족이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면은 로스쿨 자체를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은 다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학에 대한 적성 부족이다. 법학이 특별한 적성이 필요합니까? 법학이? 나도 법을 전공했지만은 법학이 특별한 적성이 필요 없습니다. 로스쿨 가는 거는 적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리트를 가르쳐 보니까 적성 있는 학생, 없는 학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 5급 우리가 추측 그 과정 운영해 보면은 경제학 적성이 있다, 피세 적성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지만은 사법시험을 가르치거나 변시를 가르치면서 법학에 적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약간은 소질 차이는 있겠지만은 적성이 부족하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노력 부분이에요, 노력 부분. 그러니까 궁뎅이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궁뎅이를 붙이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학교 시스템을 탓하기도 하고 교수를 탓하기도 하는데 일부 원인은 되겠죠. 일부 원인은 학원처럼 운영하면은 되겠죠. 근데 로스쿨로 치면 아주 대처럼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자마자 시험 보고, 또 성대처럼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선생들이 직접 첨삭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이다, 교수 문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원인입니다. 결국은 공부량 부족이죠. 스스로 알 겁니다. 여기 앉아 있거나 이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은 유일한 원인이 4번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왜 이제 공부량이 부족해지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합격을 지금 안 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 할 거니까 일단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인가는 속해 있을 거예요. 어디인가는.
1번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안 하는 경우인데 남들이 보면은 공부를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형제들 왜 그렇게 안 하냐? 주변에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누가 지금 수험생 신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빨리 변호사에서 좋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되거나 못 하는 겁니다. 왜? 환경 때문이거나 환경 때문에. 어, 1번을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죠. 혼자서 고립된 공부.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내 친구는 혼자 해서 됐어요. 그건 친구고. 그건 친구예요. 친구.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공부란 부분은 하루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걸 8개월 동안 혼자서 지속을 한다. 가능합니까?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과 강도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높아지는 겁니다. 매년. 1기 때는 컷이 뭐 700 몇 점이었죠. 730점. 전부 다 합격했을 거예요. 1기 때는. 2기 때 뭐 700 한 뭐 50점, 60점 전부 합격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원래 커트라인은 900점 넘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공포 기록형 전부 만점 줬으니까. 그렇죠. 이문이죠. 이문을 전부 만점 줬으니까 900점이 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 강도를 개인이 계속 고립돼서 유지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하겠죠. 어떤 날은 처지고, 어떤 날은 열심히 하고, 어떤 날은 처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공부를 해도 느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안 쌓이니까. 해도 느는 느낌이 안 드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동일하면 안 하는 게 편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여러분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그건 선택하면 되는데 2번처럼 하지는 마세요. 2번처럼. 이 완전히 그 뭐 바로 우울해집니다. 공부는 이제 쉴 때는 즐거워야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힘들게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 또 힘들어요. 혼자니까. 한 3개월 하면 혹시 경험 있는 학생들 있습니까? 3개월 정도 공부 혼자 하면은 혼자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만.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혼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하게 돼요. 말을. 6개월 정도 되면은 그 말을 더 크게 하게 될 겁니다. 그 밖에서 보면은 예보에 객관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절대로 금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되는데 주변에서 보면 안 하는 경우로 봐요. 안 하는 경우로.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못 하는 경우예요.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하지 말라 하니까 3번. 불합격생끼리 모여가지 않은 스터디. 이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내부 동력이 너무 약해요. 내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너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하면은 그냥 뭐 기록형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 컬러는 지금 변신은 못 됩니다. 그건 기록형을 기초로 한번 써보자. 이거는 손훈련이에요. 손훈련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머리 훈련이에요. 머리 훈련을 하자면 새로운 시험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는 2번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어떤 팀 때문에 또 시스템 때문에 내가 더 시험을 잘 본다 이런 효과는 그건 전무할 겁니다. 또 4번이죠. 학원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다. 이거 많이 하셨죠? 학원 강의 하루에 8시간 들으면 뭐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학원 강의는 최대치가 하루 시간이 6시간 넘어가면은 강의 효용은 뚝 떨어질 거예요. 한 4시간, 3시간 이게 적정합니다. 근데 8시간 들어버린다 하면은 복수 못하고 예수 못하고 강의는 허공이 날아가 버리고 피로는 쌓이고 이런 경우 많이 했을 겁니다. 모의고사 훈련 없이 하는 공부다. 이것도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가끔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시험 어떻게 받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기출 풀어봤대요. 기출.
기출 풀어봤다 이런 부분인데 이 모의고사는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런 의미는 10%밖에 없어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이제 매일 보고 24시간 안에 채점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가 하면은 잘못된 부분을 반영해서 그 다음 공부에 반영하자는 것이에요. 내가 책을 이렇게 읽었더니 이 정도 공부를 했더니만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첨삭받고 그 다음 평가 듣고 그 다음 공부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시험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하는 공부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한다면은 원래 시험이 안 됐으니까 이 상승곡선이 안 나오면은 내년도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나아지자는 목적이 모의고사이지 내가 공부한 부분을 확인하자 이런 모의고사는 여러분끼리 해도 괜찮아요.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지 뭐. 시험 치고 그 다음 정답 보고 이렇게 하면 확인하는 의미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잘 쓴 동료 답안을 보고 그 다음 나도 나아져야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한국에 있었으면 어떨까요? 한국에만 있었으면 실력이 고만고만할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잘한 선수들로 보고 어깨 너머로 보고 그 다음 코치와 좋은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스파르타 6,000명하고 K2반은 차이입니다. 일단은 지원 자격, 원격 개시 안 합니다. 모집 정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의고사 부분에 횟수에 결정적 차이가 없습니다. 1기 때는 우리는 3번, K2는 3번, 그 다음 6.0은 5번 이거고 2기 이후로는 똑같이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커리가 제일 좋은 커리입니다. 그 다음 강의 시간인데 여기는 뭐 1시간 정도 모의고사 해설 강의 내지는 강평을 진행하고 K2는 다른 부분이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는데 강의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뭐 민사법 강의가 있는데 좋은 선생님 한다. 나는 충분히 민사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 시험을 쳐보니까 점수도 잘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자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강의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은 학습실에서 진행되면은 학습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우리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가 아마 신림동에서 시설이 제일 좋을 겁니다. 우리 학습관에서 한 50m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빼가거나 아니면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되면은 본인 자리에서 공부해도 되니까요. 강의가 진행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강의를 듣겠다 안 듣겠다 뭐 여러 학생들이 갈라지기는 하는데 강의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게 나왔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듣는 게. 혼자 한다 이렇게 되면 700점대 같으면은 지식의 양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들으면은 도움은 돼요. 근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 정도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주량도 돌고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의의 차, 뭐 6회 정도 어렵지 않고, 채점 여기는 서면만 진행되고, 여기는 대면, 예조로 서면, 이 교회는 서면 첨삭이 원칙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대면을 요청하시고, 동일하고, 뭐 학습과는 분리되어 있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데, 부담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강의에 대한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니까요. 대상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700점이다. 뭐 800점이다. 제가 볼 때는 50% 100%예요. 어차피 안 되면은 실력차는 아주 근소하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을 투여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5번 잘 안 됩니다. 이게 나이 들면은 공부하기 싫어요. 뭐 로스쿨 학생들이 다 30대 이렇게 되니까 통제가 잘 안 될 겁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제 저는 자기관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때문에 뭐 본인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저 면담 하셔야 되고 수강생 혜택인데 1번은 설명드렸고 원래 2번이 추가됐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채점, 첨삭, 강평 진행하는 기록형 스터디를 좀 감각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스터디를 진행하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강평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뭐 3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원하는 강의 동영상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나머지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학원 원룸 요청하시고, 나머지는 뭐 개인 사물함이다, 자석제다 이런 부분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고, 1, 2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십시오. 1, 2번을.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연한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감이 때로는 시험 결과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원래 발표하고 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K2반 학생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OC 학생들이 시험이 됐고, OC 학생들을 우리가 K2반하고 다 합쳐가지고 10명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 8명이 됐으니까. 근데 OC 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OC 하러 왔을 때 800점 초반, 700점대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점수가 높은 학생이라면 그 전에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는 점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밀려서 와요. 밀려서 오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원에 오는데, 그래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OC 합격생들의 합격률이 다른 기수보다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원래도 10명 중에 8명이면 80%니까 일반적인 합격률을 훨씬 더 상회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졸업시험을 3번 안 되고, 그래 학교에서 졸업시험을 도저히 통과를 시켜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졸업시험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 첫해 변시에 한 610몇 점, 두 번째 680점, 점수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 또 안 되고, 우리 학원에 온 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와서 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맞은 점수가 한 863점인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내가 소질이 없는가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원에 등록은 했는데 계속 걷돌아요. 걷돌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작년에 OC로 통과한 학생하고 좀 조인을 시켜줬습니다. 한번 들어봐라.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이 학생들에 비교해서 어떤가 이렇게 해서 멘토 역할을 좀 맡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탄력을 붙였어요. 원래 점수가 아까 연락 왔는데 972점인가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놀라고, 근데 그 정도 이제 점수를 맞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법에 대해서 특별한 적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할 겁니다. 졸시 3번에다가 그냥 5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경우인데, 아마 그 학생들이 작년에 OC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란 부분이 정신적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특히 실패를 한 학생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2번에 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을 배치할 때도 지금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 학원 출신들을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학원의 시스템을 알고, 그 다음 학생들의 심리를 알고 본인의 심리도 이제 투영시켜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배정 기준이 4시, 5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 빨리 합격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그 팀에 맞게, 색깔에 맞게 이렇게 매치를 할 거예요. 아주 어렵게 시험이 된 학생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한테 멘토를 붙이고,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걸 다르게 붙이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멘탈 관리들을 조금 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올해 합격했거나 작년에 합격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지금 변호사죠. 이 학생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3번 이런 건 다 설명드렸고, 2번하고 1번이 이렇게 합쳐지겠죠. 1번은 강사들이, 2번은 합격한 변호사들이. 스터디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개설 취지가 기록성 스터디를 빨리 미리 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기록형 K2반은 특히 이제 뒤로 밀리고 특강을 통해 개인적으로 좀 해결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개설했다 이렇게 보시고, 참여 변호사는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종합반 출신 현직 변호사, 그 다음 기록형을 고득점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혹시라도
우리 종합반 출신이 아니면은 실패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지금 컨택을 해서 또는 선발을 해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6명에서 8명이 한 개조 편성을 처음에는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이탈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예컨대 뭐 5명 했다가 2명 이탈하면 이게 팀이 안 되니까 한 6, 8명 했다가 한두 명이 이렇게 줄면은 5, 6명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의에 진행합니다. 이를 한 문제 논점판 토론만 하십시오. 이게 스터디를 하라 이렇게 하면은 모여가지고 기록형을 이렇게 필사하는 스터디를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필사하는 거는, 하는 거는 이거 손훈련이에요, 손훈련.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논점을 파악해가지고 논점 파악하고 그 다음에 논점 파악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은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난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한 문제 실전 모의고사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여 경우에는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 민사기록형 경우에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논점은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2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7시에 변호사들이 답안을 채점하고 조별로 문답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강평을 강의식으로 하든지 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식 강평을 한다면 한두 시간. 나는 스터디 참가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만 보십시오. 시험만 보시고 강평 과정에만 참여하시고 스터디 일정은 약간은 사정에 따라서 팀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상해 드리겠습니다. 1등조 30만 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는 이제 타이틀이 걸리면은 훨씬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스터디 편성 이렇게 하지만은 참여 여부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학원에 와서도 고립된다. 이게 또 최악입니다. 와서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그 힘들 때는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 다음 또 내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커리큘럼인데 그냥 모의고사 보고 공부한다. 저녁에는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필요한 부분을 특강을 통해서 배운다.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아침 9시에 무조건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쭉 하다가 저녁에는 강의가 있고 혹시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강의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강의 면제 신청서를 내시면은 저희들이 스터디 카페에 자리를 배정하든가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용 공간 안내인데 이렇게 K2 전용 학습관이 저 길 건너 이렇게 가다 보면은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한번 공간이 궁금하다 이렇게 한번 들러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공간을 들여다보면 조금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1m, 1m 20짜리 책상이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방역막이 있습니다. 방역막이. 방역막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는 것보다 작아 보이는데 나름 이렇게 들어가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답답해 하더라도 그 벽 설치된다다 그 공부할 거리도 좀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 이제 활용도는 높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요게 2층, 3층, 4층 이렇게 3개 층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 3층을 학습관으로 쓰고 4층을 강의실로 이렇게 활용했었습니다. 원래는 학생들을 모이는 그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치경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원룸에 대한 소개보다는 통학에 대한 고민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통학을 오늘도 이제 학생 보니까 송파구에서 다녀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 건국대학 쪽에 아차산로 거기서 다녀도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하고 다니면 시험이 안 되지 않겠어요?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1시간 걸리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통학을 1시간 걸려서 학원에 오게 되면은 공부 모드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때 또 1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쳐서 못할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학원은 아침에 시험을 보는데 1시간 허겁지겁 달려와서 휴식을 취해서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게 되고 에너지가 이중으로 빠지고 오전이 다 날아갈 거예요. 아마 공부는 안 될 겁니다. 그럼 점심 먹고 정신 차리면 한 3시, 그럼 3시, 4시, 5시, 밥 먹으면 6시, 그럼 10시까지 하면은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길바닥에 고시생이 하루에 4시간을 버린다? 이거는 경쟁이 없을 거예요.
그 여러분 1시간으로 보지만은 저는 2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또 갈 때 생각해 볼까요? 갈 때 1시간 걸려가면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그럼 오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이에요. 이걸로 시험 될까요?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시험이 될 수는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되는 예도 나오겠지만은 베스트로 보는 시험 아닌 겁니다. 베스트로. 내가 100을 끌어올려서 내가 100이 된 상태로 시험을 본다. 이것하고 80의 상태로 시험을 본다. 이런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고득점의 목표도 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00점을 넘었다. 이것하고 교대했다. 이런 부분은 취업시장에서 약간의 차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한 상도동이나 신림동 아니면은 신림동 들어와서 야무지게 하고 끝을 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말고 작년에 이렇게 발표한 학생인데요. 오시아는 여학생인데 성적이 노력만큼 이렇게 안 올라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체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선이 너무 복잡해요. 결혼한 학생인데 옷입니다. 옷이. 그 어디서 통학하는가 물어보니까 세검정입니다. 여기서 세검정까지. 어떻게 다니냐 하니까 뭐 택시 탄 날이 뭐 다반사고 버스로는 도저히 못 다니기 때문에 택시로 다니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라이딩을 해주거나 이렇게 한다는데 오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 20분이에요. 그때 호되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그만두라는 게 통학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 3개월 남겨두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때 참 통학하라고 해서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터닝 포인트 같았다. 정말 감사드린다. 제 조언은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이고 본인이 이제 수용한 부분, 수용해서 공부로 전환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99%고 그래도 1%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학생이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통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면은 그냥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살아야 됩니다. 능력대로. 여러분 능력에 맞게 변호사 시험 정도는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선택이다. 또 액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신뢰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학원 원룸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 선택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룸을 수준이 룸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신림동에 한 상중하 있으면은 상해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상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 개념을 잠만 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 잠만 자는 것만이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원룸이다, 생활을 하는 원룸이다 이런 개념 버리시고 잠만 자고 그냥 오롯이 일어나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생활을 파괴하지 않고는 시험의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가운데 두시고 생활을 조정하세요. 가끔 학생들이 생활을 중심에 두고 시험을 거기에 넣어서 스케줄을 짜던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시를, 변시를 중심에 두고 생활을 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또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은 통학하면은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시간이 적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자취하면서 발생하는 그 스트레스보다 100배 더 클 겁니다. 그 다음 고시생한테 제일 가혹한 결과가 뭡니까? 시험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스트레스는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금액에 대해서는 팜플렛에 다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좀 잔소리를 좀 해드리면은, 좀 비유를 들겠습니다. 초식 동물처럼 공부하지 마시고 육식 동물처럼 하세요. 좀 사납게 공부할 때는. 사람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겠지만 공부할 때는 좀 사납게 해야 돼요. 그래 시험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격해져야 됩니다. 내일 시험 한번 보자. 내가 잠이라도 줄여서 하겠다. 이런 격한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 분례를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올해는 뭐 더욱더 그럴 겁니다. 학종열에 대한 논란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리타스가 효율적인 대안이다 이 느낌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시험이 어려졌으니까. 이 길로 가서 여러분 인생을 좀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하게 해야 돼요. 육식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피가 뭐 철철 흐르는 고기 살점을 뜯어야 됩니다. 그런 야무진 각오로 학원에 오시고 시험 돼가지고 빨리 나가세요. 빨리. 신림동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그리고 밖에 안락한 생활 포기하시고 신림동에 와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밖에 나가면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목표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 공간에서 첫 번째 관문에 이렇게 오래 끌거나 머뭇거림이 있거나 본인의 희생이 약한 상태로 결과를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를 허락하지 않는 지금 시험 수준이 되었다 또는 학생들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별 상담 신청하시고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